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긴장을 넘어서 우려가 커지면서 동반 하락했는데 오늘 주말 지나고 하루 만에 시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5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946, 코스닥도 1% 상승했습니다. 사실 중동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네요. 네, 미국 시장 선물도 다 예. 상승세로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갑자기 전쟁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양상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빠른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너무 강하네요. 특히 예. 국장, 한국장은 정말 강하네요. 예, 타이색이 네. 바뀌셨네요. 예, 비겁하게 그냥 분장실에 가서 넥타이 색깔을 바꿨습니다. 오전과 다르네요, 확실히. 아침에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회색 넥타이였는데 네. 잘 모르실 때는 회색이고 올라가면 빨간색이고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바뀌나요?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동양식으로. 예. 근데 진짜 세네요. 네. 참 막판에 또 기관까지 확 땡겼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 네. 군사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대사관도 또 미 대사관도 또 공격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도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영향을 안 받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은? 예, 이걸 국제 정치학을 하시는 분이나 군사학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블랙스완은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회색 코뿔소에 가까운데. 예. 저기 이제 2023년 맥킨지 리포트 중에 보시면은 블랙스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레이 리노가 있었고 또 실버 라이닝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구름 사이에 햇빛이 있든지 하면은 요렇게 뭔가 희망, 한 줄기 희망 이런 건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실 회색 코뿔소였죠. 이제 좀 쿵쾅거리긴 했는데 지금 가깝게 보면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네. 이 아래쪽에 이거 하마스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그렇고 다 또 심지어 예멘 반군 후티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섀도우 워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리전일 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2023년 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가자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때 이제 막 나왔죠. 그런 기사들이 보면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미국은 이란에다가 워닝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란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건 어떤 경기 침체에 공포를 갖다가 이제 키운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소제목 보면은 결국 유가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건데 요건 이제 가까운 얘기고 한번 뿌리까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그래픽은 지금 제가 한번 챗GPT한테 한번 그려보라 했습니다. 이거요? 예, 이스라엘 앤 이란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보면은 BC 기원전 6세기부터 해서 이제 AD 한 1세기까지는 그 당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이란, 페르시아죠.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성전도 지어라, 성벽도 재건해라 했던 그쪽이 페르시아였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결국 20세기 중반 194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때고 그때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국가로 제일 먼저 중동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승인해 준 게 또 이란이었고 네.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게 1979년까지입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얘기였고 결국은 이 적대적인 관계는 이슬람 혁명 이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옛날로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이었고 이게 결국 바벨론한테 결국 이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마한 여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벨론 뉴스가 있습니다. 다 끌려갔죠. 그걸 갖다가 해냈던 사람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 이 왕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 이 왕은 또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에스더서 이런 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서 결국 다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과거 페르시아하고 유대 쪽, 이스라엘 쪽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비 왕조 두 번째 임금, 자기 아버지가 그때 29년 무렵인가요? 쿠데타로 이제 팔레비 마지막 왕조를 세우고 두 번째 왕이었고 여기 이때 왕비도 엄청났습니다. 무슨 거의 뭐 이란의 제클린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부패와 독재가 너무 심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렸죠. 터져버렸고 한 15년 망명하던 호메이니가 결국 들어와서 그 당시 한 3개 정도의 세력 가운데 이슬람 근본주의 이쪽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겨났는데 79년에 이 사태 결국 팔레비를 갖다가 무슨 신병 치료차 그냥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거 돌려보내달라 송환해라 했는 것 갖다가 미국이 조금 가볍게 보고 그거 하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에 이제 시위대가 들어가서 이거 444일 걸렸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더 걸렸는데 젊을 때 카트 보세요. 이거 뭐 이게 상당히 컸죠. 이게 상당히 컸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혁명 전에 이란은 이랬습니다. 뭐 클럽에서 이란 사람들 막 남녀 청춘들 춤추는 모습이나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모습이었고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다시 이제 덮어쓰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서로 그만 때리자 뭐 이런 얘기도 과연 하메네이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분위기는 이란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네. 호르무스 이것도 거의 안 되는 얘기고.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작년부터 막 들어왔던 이란 핵개발 일지에 있어서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바마하고 그 당시 했던 JCPOA 해서 요 부분 아침에도 사실 언급됐고 이 김대호 박사님이 이걸 갖다 잘 그거 하시더만요. 김대호 박사님 개인 채널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김대호 박사님 잘 아실 거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역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한 3몇 % 정도만 농축해라 했던 게 이제는 핵무기까지 올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4월이나 10월 달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서 미사일이 몇 발이 떨어져도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우리 미리 쏜다 어디다 쏜다까지 얘기했고 근데 이번엔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었고 이걸 갖다가 그 동선을 갖다가 거의 꿰차고 있었거나 아니면 집결하고 있는 것 갖다가 이제 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작년까지는 약속죄리였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가느냐? 이번에도 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죽었습니다만 이때도 보시죠.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11월에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일기 때 sanctions are coming, 이제 곧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곧 다가온다 이러면서 이런 걸 갖다가 트위터에 막 올리고 했을 때 그때 그 샘 솔라이만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바로 여기에다 대응해서 이걸 올렸었죠.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갈봐주마. 이랬다가 2년 후에 2020년 새해 벽두에 1월 2일로 기억합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냥 드론으로 폭사해버렸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무슨 뭐 장례식장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했습니다만 고래고래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이만큼 됐는데 사실은 시장 벌써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겁니다. 이란 보고 어쩔 건데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이잖아요. 네. 라이징 라이언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마다 작전명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가운데 요거 이제 뭐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뭐 영어 성경 중에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서 rise up as a great lion. 그런데 he shall not, 이스라엘이죠. shall not lie down, 눕지 않는단 말이죠. until he eat of the prey, 그 희생물을 먹고 그리고 drink the blood of the slain, 그 사체의 피를 갖다가 마실 때까지 이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진짜 끝장 볼 것 같이 하는데 대충 이러다가 또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눈길,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기에 또 트럼프 쪽도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승인 뭐 이런 정도의 허접한 얘기로 흘러가고 여기서도 타코가 나온다면은 예? 이 전쟁판 타코가 나온다면 실컷 이래놓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놓고 대충 이걸로 유야무야가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벌써 시장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있다. 빅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네, 아니면 다 설령 여기서 조정이 좀 깊어진다 하더라도 다들 조정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타코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를 할 거다라는 건가요? 합의 글쎄 이제 뭐 합의를 미국의 주도하에. 뭐 잡음은 계속 네. 이어지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진짜 뭐랄까요 좀 이 대목에서 뭐 이런 얘기도 웃기는 얘기지만 서로 체면을 갖다 어떻게 세워줄런지도 궁금하고요. 이스라엘은 근데 뭐 체면이 뭐 때리는 사람이니까 체면 챙길 거 없고 예. 미국이랑 특히 예. 이제 트럼프는 일단은 나 노벨 평화상 받을 거야. 뭐 이거였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해결할 거고 이스라엘 이 문제 해결할 거고 예. 중동 문제 해결할 거고 한국 이제 북한도 해결해서 내가 세 개 다 해결하고 이제 노벨 평화상 탈 거야 이거였던 느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될 때.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럼 한 달 만에 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상태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더 세게 싸우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타코가 된 거잖아요. 이미. 진짜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어디였죠? 그 미네소타 주였죠. 월츠 주지사 그 해리스하고 러닝메이트 했던 그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양반이 주지사로 있는 그쪽에 민주당 의원 2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게 지금 미국의 사태고 이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잊고 지내는데 뭐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그냥 검색하셔서 조금만 이렇게 뭐 나무위키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역사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짜 추잡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아까 결정적인 이란과 미국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던 대사관 인질 사태, 인질 풀어준 게 레이건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막 폭로되고 했는 게 레이건 측에서 카트 있을 동안에는 인질 풀어주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되고 나면은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 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올드 제너레이션들 이란 콘트라 사건 같은 거 이란에다가 무기 주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니카라과 반군 우익 반군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니카라과에서 마약 들여오고 CIA 주도로 시카리오 같은 영화가 그냥 영화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신선하게 여기고 있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좋은 인상만 갖고 있는 레이건도 그때 탄핵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판은 어디나 동서고금망론하고 지저분하게 가고 어느 한 명도 당신은 온전한 의인이다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 와중에 우리 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됐고 우리는 돈만 벌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이 물러설 때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사건을 볼 때 네.
누가 제일 이익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란이 어떤 목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의 목적이 뭘까? 예. 그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얻는 게 무엇일까? 이란이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그냥 명분만일까? 그다음에 미국은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었다 그랬으니까 막으려면 막아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내비려 둔 거잖아요, 그냥. 예. 몰랐다고 뭐 하기는 하지만 국무장관은 일단은 다 알기는 알았던 거죠. 그냥 내비려 둔 거지. 방조를 한 거죠, 그냥.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동 전쟁이 실제로 미국한테 이익일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 급등의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냐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 분위기는 일단 가격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주가도 다 상승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 전쟁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득인가? 어떤 게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은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 뭐 아주 저급한 얘기로 가는 거죠. 재고떨이 하는 거죠. 군수 산업들 세상이 평화로우면 안 되는 그런 방산 수출, 뭐 그런 재고 방산 수출하겠다. 한번 해야 되겠고. 네. 수백 발, 수십 발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이 안 다치고 그렇게 약속 재련하면서 오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 목숨 다 똑같은데 미국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테라비브에도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미군이 됐건 미국 시민이 됐건 거기가 죽으면 일은 커진다는 것이니까 사람 목숨도 값이 좀 다른가 본데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감상적으로 흘러버리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 시장은 빅스는 뛰고 있어요. 빅스는 한번 보시면은 빅스는 뛰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레벨 같으면 20 근방 같으면 아직까지 크게 뭐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요것도 무브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 아닙니까? 왜 무브냐 하면은 메릴린치 이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흡수되었습니다만 메릴린치 시절에 메릴린치 옵션 발로틸리티 에스티메이트에서 MOV입니다. 그래서 이 무브인데 이게 이제 위로 불쩍 뛸 때 보면은 주로 국채 가격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급등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때 보세요. 4월 8일이 고점이었고 빅스도 4월 7일이 고점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빅스도 살짝 뛰긴 뜁니다. 요건 이제 데일리인데 뭐 어쨌거나 지난 금요일 날 7.1%까지 퍼센트로 따지면 그 정도 뛰었습니다만 지금 뭐 그렇다고 국채 수익률이 뭐 확확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거 왜 지금 뉴욕 지수들이 플러스냐 말이죠. 지수 선물이 지금 보시면은 다우나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오죠. 비슷한 모양으로 그때 관세 충격 이후에 올라오는데 사실 선 꺾기 나름입니다만 다우나 S&P 500은 사실 최근에 이 저점끼리 연결한 선 물고 이미 내려왔단 말이죠. 살짝.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더 내려가면 안 돼 하는데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요렇게 더 빠지고 싶지 않다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왜 98 여기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98 근방에서 이중바닥 만드나 싶었던 게 지난주 후반에 막 98도 깨질 듯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때렸단 말이죠. 옛날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볼 것 같으면 달러가 팡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채 수익률도 안 내려가요. 즉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달러 괜찮아, 미국 국채 괜찮아 진짜 하고 있는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다, 요게 중요한데 이거 뭐 더 뛰겠습니까? WTI 한번 보시죠. WTI 보시면은 그리고 요것도 한 번은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40불입니다. WTI 선물이 마이너스 40불이에요. 어떻게 가격이 이게 브렌트는 아니랬습니다만 WTI는 이렇게 됐는 게 현물 인수도 때문에 그때 다들 이거 갖다 샀다가 선물 샀다가 이걸 갖다 현물 인수도 해갖고 받아갖고 어디 담아둘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만기 때 다 청산한다고 하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진짜 이상한 시절을 우리는 코로나 때 막 겪었죠.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 이런 것도 봤던데, 근데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팡 튀고 오늘도 이렇게 뛰었다가 음봉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은 대충 뭐 그거 하다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기사긴 합니다만 마켓워치나 제로헤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멜트업과 페인 트레이드입니다. 여기도 멜팅업 without euphoria. 유포리아 없이 그냥 멜팅업인데, 멜트업이나 멜트다운은 그거잖아요. 멜트다운은 느낌이 확 오는데 멜트업도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훅 날아가는가. 그리고 페인 트레이드라는 것을 그냥 구글에서 그대로 한번 검색해 보면은 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거래를 한 반면에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서 큰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거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월가에서조차도 페인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손들은 사실 하방 배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최근 외국인 순매수 그 기조를 갖다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 전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일 수 있다.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올라오는 게 워낙 개인들이 강하게 사고, 주변에 진짜 제 주변에도 거의 그 한 2020년 여름, 2021년 봄까지 그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느껴져요. 안 하시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계좌 열고, 안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돈 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더 태우겠다고. 대출 받는 들려고요. 뭐 대출을 받든 누구한테 그거 하든 뭐 마누라한테 빌리든 뭐 그러고 그런 느낌이 지금 주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 뭐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조금 이게 지금 이제 스토리가 막 엮어지니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뭐 상법 개정,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전쟁이고 뭐고 다 그냥 밟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한 달 전만 해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중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돈 푼다. 네. 이제 미국까지만 돈 풀면 우리도 돈 풀 거다 정권 바뀌면. 예. 그다음에 미국도 결국은 돈 풀지 않겠냐. 예. 그래서 다 푸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재료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거 말고 상승할 재료가 또 있는 건가요?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습니다. 뭐 지난주 저도 그런 쪽의 어떤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도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뭐 시장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FMC도 뭐라 한들 별 시장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조금 뭐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워지는 전망이 무의미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뭐 내일이라도 3천 가겠는데요. 허니문 랠리인가요? 허니문 랠리인가요? 아니면 쇼커버링 랠리인가요? 아니면 뭐 펀더멘탈이 바뀐 건가요? 펀더멘탈이 바뀐 거는 지금 실제로 보이진 않잖아요. 하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헐헐 날아가는 이 부분이 지금 이거 보시죠. 뭐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이때 이거 작년 여름에 작년 6월 이 무렵에 고점 이걸 갖다 그냥 이때가 이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훅훅 왔고, 사실 금요일 날 저렇게 이게 차트가 통하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있는 장 같으면은 이틀치 상승, 코스닥에서는 사흘치 상승했다가 하루 만에 다 까먹는 저런 짱대 연봉이 나왔으면은 오늘 사실 좀 더 밀려주고, 그래도 3세판 3일째는 그래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이런 게 대충 얼추인데, 이거 개장초 약간 흔들리고 나서는 그냥 땡겨버리니 저 이격과 저 과매수를 갖다가 웽웽웽 알리고 있는 저 RSI 같은 저런 쪽에서는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그것이 페인 트레이드의 성격이 됐건 아니면 뭐 너무 좋아의 장이 됐건 간에 이건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멈출 때까지는 그냥 멈출 때까지 간다. 지금 저 차트상에서 보면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쭉 거보면 예. 실제로 한 2,650 넘어갈 때 왜 예. 우리는 못 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차트를 딱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006년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선 쭉 지으면은 이 레벨을 갖다가 지금 네, 컴파- 그거 뚫고 예. 남았으면 당연히 샀었어야 되는데 왜 못 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책에서 배운 대로 손이 나가주면은 어지간하면 되는데 책에서는 저런 거 열리면 사라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꼭 보면 배운 대로 손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배운 근데 것보다는 자기 딱 느낌과 감정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뚫린 자리에서 지금 고점서부터 한 50% 정도까지는 조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RSI가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면 한 2,800 정도까지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승을 아. 해주면은 뭐 깔끔해 보이는 모양인데 아니면 뭐 얘가 2,800까지 이렇게 좀 오면서 5일선하고 21선이 그래도 좀 가까워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오던 5일선이 21선 빳빳하게 올라온 21선에 한번 딱 한번 대고 와우장룡 영암 찍는 거죠 뭐. 힘 딸려서 내려오다가 호수에다 칼 한번 딱 대면 또칙 솟는 게 또 중국 영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날아가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아니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계속 옆으로 기는 와중에 21선이 꾸역꾸역 올라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격을 갖다 줄여 나가야 둘 중에 뭐 같으세요? 둘 중에 네, 둘 중에 옆으로 긴다 아니면 한 조금 내려왔을 때 사면 기다리면 된다. 야,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이거 좀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가주는 게 맞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 상황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는 게 맞는데 지금 장이 그냥 미친 듯이 달리니까 아마 마지막에 뭐 기관이 그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기관들이 저렇게 또 샀다 하는 얘기니까 저 중에 또 뭐 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도 역할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뭘 뭐 트레이딩 잘한다는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 금융투자 쪽이니까. 금융투자 쪽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도 페인 트레이드예요. 이 와중에도 2차 전지 안 가잖아요. 이 와중에도 못 가는 종목들은 업종은 또 안 가잖아요. 잘 가던 놈만 가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빠르죠. 때문에 이게 과연 체감 수익률, 체감 지수도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체감 지수는 저만큼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 내일이라도 3천 가겠는데 음. 3천이 왔으면 진짜 이게 막 빵빠레가 울리고 축포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긴 했는데 오늘 오전장만 보더라도 사실 흔들었잖아요. 흔들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명 조금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뒤늦게 또 시장 올라가니까 또 개인 투자분들 좀 사는 모습이긴 한데 과연 체감 지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네. 체감 지수도 그거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실하게 뭔가 SNS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잘해진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물리거나 이러지 않고 개인분들 중에도 프로페셔널들도 너무 많아졌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개인이랑 반대로 하면 돼. 이 그건 아니죠.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방송인들이나 시황쟁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입이라도 뗄 수 있는 장이 보면은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뭐 연준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어떻고 하는데 진짜 대차게 오르는 장하고 진짜 겁나게 빠지는 장은 설명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뭐 알고 맞아요. 지키는 사람 없어요. 예.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가지? 이런 와중에 그냥 휙휙 날아가고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지금은 왜 이러지 하는 와중에 날아가는 장 같아요. 우리 국내 장만큼은. 근데 국내 장은 그렇게 날아가는데 지수만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ETF를 샀었으면 되는 거죠. 인덱스 레버리지 ETF. 네, 이상하게 종목구를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하는 개인분들 중에 나 코로나 때 시작했어 하는 분이 그러다가 나 조금 뭐 처음에 벌다가 나중에 터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잘해 볼 거야. 나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사실 건데 하니까 삼성전자 살래 이러신다고. 그러면 또 많이 소외감 느끼실 거예요.
딴 거는 무슨 뭐 몇 달 사이에 2배, 3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언제 이거 5구전자, 6만전자 갑니까? 막상 지금 국내 증시에서 뭐 살려고 해도 좀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비싸 보이니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와, 두산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또 사 싶은데 또 날아가 버리네.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네. 지수는 막 날아가는 와중에.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예. 어려우면 코덱스로. 인덱스 펀드로. 인덱스 펀드로. 그냥- 조금 용감하면 그냥 인덱스 레버리지 펀드로. 지수 사는 거 잘 네, 모르겠다. 지수, 근데 잘 지수는 모르겠다. 가나보다. 지수 가나보다. 그리고 지수 사고 내가 좀 더 용감하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사고. 이러면 되겠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